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벌써 9년 전이네요. 이맘때쯤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 같은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꺼번에 2명의 여자를 보게 되었지요. 날 만나기 위해 나온 여자와 그 여자의 어릴 적부터 가장 친했다는 친구. 그렇게 만나서 1년쯤 지나 공식적인 여자친구가 되었고 1년 정도 후에는 결혼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째 되는 해 여름 결혼 날짜를 잡았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아내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활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숭쟁이도 아닌 그런 사람. 그냥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 늘 아내 옆에 있던 친구였기에 그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아내의 결혼 날짜가 잡히고 한동안 그 친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니 허전하게 느껴질 만큼 좀 이상했지만 그때까지도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부하기 힘들다고 술 한잔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퇴근 후 약속 장소에 갔고 당연히 아내에게도 알렸을 줄 알고 있었는데 친구 혼자 있었습니다. 3년을 알고 지냈지만 아내 없이 그 친구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본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제게 고백이란 걸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할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결혼한 게 아니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먹하게 시간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아내 옆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우리와 어울렸습니다. 저와는 가끔 눈빛이 마주치면 잠깐씩 어색해지기는 했지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그해 겨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의 부케는 결혼 계획은 없지만 그 친구가 받았습니다. 부케 받고 6개월 안에 시집 못 가면 영원히 못 간다고 주변에서 놀려도 자기는 시집 안 가더라도 아내의 부케는 자기가 받아야 한다며 웃더군요. 결혼 후 1년 반 동안은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고 그 친구는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교사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저녁도 먹고 우리 아기 선물이라며 옷이며 장난감이며 한 보따리씩 사들고 우리 집도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우리 집 주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가까이 와서 너무 좋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들이 날 셋이서만 조촐하게 집들이를 했는데 술이 몇 잔 오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아기가 잠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우선 아기를 재워야 한다면서 아기를 안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그녀만 거실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그녀에게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니 분명 미쳤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저의 행동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그녀 친구의 남편이고요. 하지만 그 사이 그녀는 아내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여자가 되었고 나 또한 아내보다 그녀를 더 잘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출장이 잡혔다고 하고 그녀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그녀도 방학이라 시간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박 4일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한 그녀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그녀가 울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남편이었다면 자기한테 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나한테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나와 자기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를 만나는 날이면 집에 들어와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녀도 울고 나도 울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젠 그녀의 짐을 벗겨주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짐을 지우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최소한 숨어서 만나는 관계는 아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거 잘 압니다. 죽으면 지옥도 가겠죠. 아마 우리 부모님 더 이상 날 자식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나보고 미쳤다고 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 모두가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져도 그녀와 하루만이라도 당당하게 두 손 꼭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젠 정말 이혼하렵니다. 그냥 그렇게 하렵니다. 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제 그녀에게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만약 내가 집에서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자기가 죽어버리겠다네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은 하지 말라네요. 휴가 때 자기가 했던 말 때문이냐며 잘못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다고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 하네요. 자기 하나만 힘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절대로 이혼 이야기 꺼내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인 건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지는 걸 보며 아내는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 하나 사라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정말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길 가다 벼락이나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왜 나 같은 놈을 그냥 살게 하는지. 얼마 후 아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처음 나와 그녀의 관계가 시작되던 날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 지난 주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않더니 그러더군요. 미선이 때문에 그러냐고. 전 순간 굳어버렸고 아내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야기하더군요. 다 알고 있었답니다. 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날 우리 모습을 봤답니다. 근데 믿기지도 않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내색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를 거라 생각한 건지 저보고 참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대요. 처음에는 둘 다 죽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답니다. 장인, 장모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만 바라보고 혼자 버텼다네요.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그녀를 계속 만나는 거 상관하지 않겠답니다. 자기도 끝까지 모른 척 하겠답니다. 어차피 자기 인생은 아이 말고는 없는 거라고. 나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겠답니다. 그냥 아빠로만 아이가 클 동안 그것만 해달라고 하네요. 그렇게만 해주면 원망하지 않겠답니다.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할 염치가 없더군요. 근데 내가 미친 건지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아내가 무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은 내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나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챙겨주더군요. 아이에게는 아빠 일주일 출장 간다고 할 거라고 토요일에는 들어오랍니다. 주말에 아이에게 아빠 엄마랑 같이 도시락 만들어 산에 간다고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분으로는 어떻게 해도 아내랑 다시 전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그녀에게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냥 출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고 싶을 뿐입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